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고 가면 좋겠다. 묘하게 얼굴이 좀 빈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무조건 믿으시고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제가 웨딩 사진을 얼마 전에 찍고 왔잖아요. 근데 촬영 꿀팁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웨딩 촬영 때 잘 찍을 수 있는 가이드 영상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촬영이고 순간순간 팍팍팍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했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후루루루룩 날아가서 아쉬움만 남는 그런 촬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꿀팁들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꿀팁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도 2번이나 했었고 일반 프로필 촬영들도 쭉쭉쭉 이렇게 많이 했다 보니까 촬영 자체의 노하우들이 살짝 생겼는데 거기에다 웨딩 촬영까지 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고 가면 좋겠다.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노하우들이 생겼거든요. 저의 망한 사진과 잘 나온 사진을 비교해가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급한 홈케어입니다. 갑자기 되게 비싼 화장품을 쓴다거나 각질 케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각질 케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잘못하면 피부 다 뒤집어지고 메이크업 할 때 부스럼처럼 올라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타민 함량 높은 것들,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스티바 크림 뭐 이런 거라든지 발효 에센스들 피부 뒤집어지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적어도 3주 전쯤에 한번 해보시고 꾸준히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각질 케어에서 말한 연장선상인데 피부과는 정말 절대 안 되는 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속눈썹 이런 급한 케어들은 수분 관리 포함 모든 것들,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사실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진짜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화장, 조명, 포토샵까지 해서 피부는 진짜 끝장나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 달 전에는 마무리를 지어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급한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한 5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깜빡하고 있었나 봐요. 얼굴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약간 통통한 거를 깎는 거는 많이 하시지만 말랐을 때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른 얼굴로 촬영을 하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몸은 좀 마음에 들었지만 중간중간 거울을 보거나 셀카를 찍거나 했을 때 너무 안 예쁘다는 걸 느껴서 저는 중간에 살을 좀 찌웠거든요. 그랬더니 촬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날씬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사진을 받아보고는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100% 얼굴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승모근 보톡스나 뭐 그런 것들도 본식 때 맞춰서 자주 받아서 좋을 게 없어요. 물건 들고 이런 거 다 안 좋으니까 포토샵이 가능한 시술들은 본식에 맞춰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촬영 전에 해야 될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정말 가벼운 마사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특히 표정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마사지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었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마사지 할 수 없다 하면 여기 밑에를 풀어주시는 마사지가 급할 때 하기 좋고요. 입꼬리를 근육이 2개가 있는데 밑에서도 잡아당기고 위에서도 잡아당기고 밑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이렇게 세로로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근육이 발달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근육의 반대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300만 조회수를 달하는 카드 물고 여기 광대를 올려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는 연습들, 눈꼬리 같은 것도 좀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시원하기도 하고 림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터미누스라는 곳으로 빠진대요. 경락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마사지를 해주면 좀 붓기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촬영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포즈 같은 거 연습 많이 해야 되는지라고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포즈를 취하면서 더 기분이 막 상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삐그덕거리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즈 연습을 하지는 않더라도 손 연습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진 않은데 뚝딱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뭘 많이 쥐어요, 우리가. 꽃도 많이 쥐고 남편 손도 쥐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꽃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런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끗 차이가 사진의 그 분위기를 좀 좌우한다니까요. 너무 힘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손의 스냅 정도? 꽃도 이렇게 요 정도만 연습을 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스트레칭 같은 거 어깨 좀 뒤로 해보세요, 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느낌만 알기 위해서 벽 대고 스트레칭 하면서 풀어지는 그 느낌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효과 많이 봤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스트레칭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촬영 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진짜 너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수분 조절과 음식 조절입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할 때에는 길어야 뭐 한두 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그 전까지 수분 조절을, 음식 조절도 쭉 하다 그날 바짝 사진을 찍고 끝나고 먹습니다. 제가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촬영하는 동안에 독하게 커피도 정말 조금씩만 먹고 침도 안 먹고 7시간 동안 거의 굶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눈이 퀭해지고 얼굴에 살이 퀭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모니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렇게 피로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얼굴이 요 정도 얼굴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초반에 찍었던 요 사진들은 진짜 예쁘게 너무 잘 나왔는데 마지막 찍었던 사진들은 묘하게 얼굴이 좀 빈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 쾌한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복이 예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했던 신바는 초반의 컨디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예쁘게 사진을 잘 찍었더라고요. 이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모든 신부들이 이렇게 긴 촬영 때 밥을 안 먹다가 본식 때 후회한다는 얘기를 거의 100이면 100 하더라. 근데 저는 그래요 하고 김밥 하나 먹고 그리고 막 가져간 그 프로틴 바만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제 사진을 보셨으니까 절대 그런 후회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안 하던 가르마 방향을 샵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가르마가 아니더라도 뭐 화장이나 메이크업이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샵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이게 예쁜데? 그리고 막 거기 사람들 다 이거 너무 예쁜데?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10컷 찍으면 2-3컷? 몇 컷 정도만 해보시고 아예 처음에 샵에 가서는 무조건 나한테 익숙한 방향대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 헤어 변형을 했었거든요. 가르마를 제가 원래 이쪽인데 이렇게 가르마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다 이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마를 바꿔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제 지금 얼굴이 아주 피곤해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뭔가 묘하게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제 가르마를 바꿔서 촬영을 했었는데 무조건 내가 기준이에요. 촬영할 때는 무조건 본인한테 익숙한 방향대로 해야지 결과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싸움 금지, 예민한 말 금지, 안 된다 금지. 표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니다 싶은 포즈와 멘션을 하더라도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꿀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잖아요. 그 드레스는 2번째나 3번째 촬영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 촬영장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도 많고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은 드려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촬영은 몸도 덜 풀리고 얼굴도 덜 풀리고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서 좀 쪼라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량이 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째나 3번째는 좀 풀리고 여기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포즈도 뭔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2번째, 3번째 촬영부에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샵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헤어 변형 하시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헤어 변형 무조건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선이 아니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무조건 이거 하나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첫 컷이 진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속으로 망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포토샵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사진과 612로 찍었을 때 내 얼굴, 내가 생각하는 그 여리여리한 신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컷을 찍으면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첫 여러 컷들은 무조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필 사진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첫
한 20컷 사진들은 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진 진짜 망한 것 같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촬영본을 봤잖아요. 그럼 초반에 사진 의외로 너무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 색감 괜찮네. 내가 계속 스스로 예쁜 거를 찾아줘야 돼요. 남편이 그나마 리액션이 좋거나 작가님이 리액션을 잘해주시고 와 예뻐 예뻐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약간 심취가 되는데 대부분의 작가님이 그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안 들릴 정도로 사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초반에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순간 진짜 기분이 확 상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나왔어. 예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는 내가 이상한 콩깍지가 씌었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여러분 진짜 많은 사진을 찍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셀렉할 30장 정도는 인생사진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진은 충분히 무조건 예쁘게 나오게 되어 있다. 저를 무조건 믿으시고 초반 촬영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나를 믿고 촬영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어색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 웃음, 찡긋거리는 거, 포즈 무조건 다 하고 오셔야 돼요. 순간의 오글거림과 순간의 어색함이 말 그대로 인생 사진을 만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짓지 않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찡긋한 아련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평범한 사진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몇백 장, 몇천 장을 찍는데 그중에 좀 해보면 어때요? 거기 작가님들은 모델들, 연예인들, 별별 신랑 신부들을 다 본 작가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표정을 잠깐 짓는다고 해서 쟤 좀 이상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뭐가 문제야? 그리고 속으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럽다. 아련하다. 아련하다. 나는 김고은이다. 찡긋.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움직이세요. 촬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가님들이 남편을 이렇게 잡는 포즈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즈를 취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제일 예쁜 표정 있죠?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진만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셀카 찍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엄청 얼굴이 달라져요. 계속 무조건. 혜리님 그때 뭐 촬영하는 거 봤어요? 광고주가 혜리를 좋아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포즈를 엄청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얼굴의 예쁜 각도를 내가 한 장 중에 한 장은 고르리라. 그래야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요 안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갈수록 체력이 진짜 떨어져요. 물도 안 마시고 간식도 안 먹고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특히 저처럼 되게 길게 촬영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어느 순간에 작가님이 나를 독려해주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힘이 너무 빠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표정 막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멈춤. 그만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올라가고 나서 살짝 체력이 빠졌어. 생각보다 발도 너무 아프고 구두가 되게 높거든요. 높은 구두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나도 모르게 텐션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신랑이랑의 합이 중요합니다. 서로 텐션 떨어진 것 같으면 이렇게 사인을 좀 주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촬영을 좀 내가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진 안에 분위기가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포토샵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의 연장선인데 서로 이렇게 독려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런 순간이 나에게 있다니. 70대에서 이 순간을 생각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예쁜 순간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몸도 힘들고 막 드레스도 불편하고 하지만 예쁜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촬영을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웨딩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샷을 웨딩 사진에서도 한 장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안녕!